노년의 슬기로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년은 어쩌면 잃어가는 것들로 가득 찬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년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지혜와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노후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들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 이 여정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과 걱정을 덜어내고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의 선택과 경험들이 모여 이루어지며 특히 노년은 그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빛나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흔히 신체 건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며 건강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신체 건강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매 순간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상해보세요.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얻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질까요? 반대로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가졌더라도 마음이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고통스럽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정신 건강은 또한 우리의 인지 능력, 즉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뇌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활발하게 지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신체 건강 관리만큼이나 우리 마음의 건강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돌봐주셔야 합니다. 마치 정기적으로 신체 검진을 받듯이 우리 마음의 상태도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정신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수많은 정신과 연구와 심리학적 증거들은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신체적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높은 수준의 정신적 압박감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들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높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 실제로 우리 몸의 생리적인 기능과 세포 활동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가족이나 사회의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편견을 과감히 버리고 매사에 감사하고 희망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은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을 현저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수명 연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결국 행복한 마음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오랜 속담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엄연한 사실인 셈입니다. 그러니 늘 웃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 내면을 비추고 주변 사람들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노년기 우울증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과 노년기 우울증은 그 증상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로 심한 슬픔, 무기력감, 절망감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분노, 짜증, 불안감,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식욕 부진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나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아픈가 보다, 건망증이 심해졌나 보다 하고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우울증의 교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노년층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 역시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한 우울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주변의 어르신이나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혹은 평소와 다른 감정의 기복이나 행동의 변화를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등 생물학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조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하고 다시 밝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 요소는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노년기에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의 부고를 자주 접하게 되고 자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 통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불안을 지혜롭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자아 통합이란 에릭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고 좋았던 경험과 힘들었던 경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등 모든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 전체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통합할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은 점차 줄어들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자아 통합이 낮거나 만성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주변에 자신을 진정으로 지지해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거나 심한 신체적 고통이나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느낄 때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돌아보고 감사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남아있는 시간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는 바로 노년 차별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나는 이제 늙었으니 뭘 해도 안 돼. 나는 노인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 뿐이야와 같은 부정적인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기 비하적인 생각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깎아내리고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차단하는 매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는 단순히 달력의 숫자에 불과하며 오히려 오랜 세월을 통해 쌓인 경험과 지혜가 더욱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디지털 기기를 배우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무궁무진한 기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노년층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신과는 이상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야. 정신과에 가면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 거야와 같은 오래된 오해와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선뜻 정신과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정신과는 마음의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듯이 마음이 힘들고 아프면 정신과를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한 행동입니다. 특히 노인정신의학은 어르신들의 특수한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복잡한 증상들을 깊이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진단하며 치료하는 특화된 분야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편견에 갇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우울감과 불안감을 완화시키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슬기로운 생활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끊임없이 돌보고 관리하며 매 순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피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과정인 죽음에 대한 불안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또한 사회가 가진 노년 차별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도 나이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며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정신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후회 없고 사랑과 지혜로 가득하며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길을 밝혀주는 지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명랑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응원하며 우리 모두 함께 지혜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유익하고 행복한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